자, 그러면 이제 사진가를 위한 모니터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야가 하나가 나왔었고 넌글로시 패널, 명암비가 큰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상황에 따라서 인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디지털 사진을 접근했을 때 제일 처음에 썼던 모니터 909NF라고 삼성에서 나오는, 그리고서 이제 바꾼 게 이제 A조의 T966 22인치인데 요만했던 게 이만해진 게 엄청나더라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클수록 작업하기는 좀 수월해요. 근데 크면 좀 뒤에 가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제가 보기에 27인치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27인치? 이제 써보니까 그 이상 되면 뭐 모니터 균일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보기 27인치급이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27인치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선은 작업 공간 부분도 영향을 미치고, 그건 아니고 뭐 A조에서 줘서 27인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판매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제일 잘 팔리는 모니터 사이즈 두 가지를 꼽으라고 그러면 27인치랑 24인치예요. 모든 사람들은 써봐서 알아요. 모니터 바로 앞에 놓고 한눈에 들어오는 가장 적정한 사이즈는 24인치예요. 근데 24인치가 좀 부족하다라고 그랬을 때 27인치 정도가 되면 내가 27인치 전체 화면을 보기 위해서 눈동자는 돌려야 돼요. 고개까지는 안 돌려도 되지만 눈동자는 열심히 돌려야 구석구석까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24인치는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다면 27인치는 약간의 운동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최근에 이제 2560 해상도를 갖는 27인치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FHD의 27인치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1900 해상도를 갖는 모니터는 바로 앞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TV처럼 떨어져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앞에서 봤을 때 그 정도 해상도는 입자가 보여요. 눈이 좀 밝고 또 이제 좀 민감한 사람들한테 보이거든요. 그런데 2560이라는 해상도, 그러니까 2K라고 보통 예전에 얘기했었던 그 정도 해상도로 본다 그러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점을 보기 쉽지 않은 거리예요. 점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연속 회조로 보인다는 것이고 사진이랑 비교했을 때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작업할 때 아주 적정한 사이즈가 될 수 있는 해상도를 갖는 거죠. 뭐 때에 따라서는 그거보다 더 높은 해상도면 좋지 않냐라는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뭐 4K 27인치나 혹은 뭐 그거보다 더 높은 5K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맞아요. 해상도가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색감이나 여러 가지 표현력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좋아져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허점이 있어요. 그걸 화면에 뿌려주는 소프트웨어가 받쳐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윈도우즈가 그걸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맥OS는 그나마 거기에 먼저 적응을 했어요. 자기네가 레티나를 만들고 적용했기 때문에 레티나라는 단어를 위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거기에 어느 정도 최적화 시켜놓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의 밀집도를 갖는 패널 자체가 안정성이 아직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지금 언뜻 듣기로는 4K 이상의 사진을 이제 모니터에서 정확히 뿌려주기 위해서는 운영 체제가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맥은 지금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실 거예요.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애플이 그 아이폰에 대해서 먼저 적용을 하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처음에 스티브 잡스가 그 사이즈를 만들어 놨는데 이 사이즈를 뻥튀기 하고 싶었어요. 레티나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싶었는데 두 개의 아이콘이나 이런 사이즈들이 픽셀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좋은 방법은 얘 따로 다 각각을 따로 설계해서 거기에 맞는 코딩을 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개발자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죠. 모든 디바이스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해상도에 맞는 코딩 방법을 써야 되고 적용 방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픽셀이라는 단위를 제거해버리고 유닛처럼 한 블럭처럼 어떤 가상적인 단위를 줘버렸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모니터에서는 한 픽셀이 하나가 되는 거고 이 모니터에서는 4픽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맥에서 보면 레티나 디스플레이나 일반 모니터나 글자가 똑같은 사이즈로 보여요. 그런데 윈도우즈에서 보면은 레티나 디스플레이 되면 글자가 4분의 1로 줄어들어요. 픽셀이 작아졌으니까. 윈도우 10에서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글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아져요. 제가 이해한 거는, 그러니까 맥 운영체제 같은 경우는 픽셀 4개를 뭐 이렇게 그룹으로 묶어서 표현해 주지만 윈도우는 그냥 픽셀 하나를
가지고 글자나 아이콘들을 표현해 주기 때문에 그만큼 작아진다. 예, 그런 말씀. 그렇죠. 이건 약간 로직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이야기가 조금 힘든 부분은 없잖아 있어요. 나타난 현상만 놓고 본다 그러면 뭐 메뉴바도 작아지고 텍스트도 작아지고 아이콘도 작아지고 다 작아진다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서 애플은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사진가용 모니터는 OSD 메뉴를 눌렀을 때 우리가 이제 밝기를 0부터 100%까지 대부분의 모니터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칸델라든 니트든 어떤 수치로 표현되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0%부터 100%까지는 모니터 제조사나 모델마다 그 기준이 다 달라요. 그래서 50%가 A 모니터와 B 모니터의 밝기가 다르거든요. 하지만 칸델라나 니트로 표현하게 되면 뭐 120 칸델라, 150 칸델라는 거의 유사하거든요. 뭐 모니터 모델의 성능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이 밝기가 수치화 됐으면 좋겠다. 그런 모니터를 좀 사진가들께서 또는 영상 촬영가들께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못 봤는데. 기술적으로 불가능해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왜냐하면 모니터가요.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허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니터는 하드웨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사서 딱 놓으면 얘는 안 변할 것 같거든요. 물질적이고 덩어리니까. 그렇겠다. 그런데 시간이 변하니까. 예,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 그걸 적용하려면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가 달려 있어야 돼요. 모니터가 측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모니터가 빛을 쏘였을 때 앞쪽 면에 센서가 뭔가가 달라붙어야 돼요. 그러면 화면을 가리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의료용 모니터나 이런 데서는 그런 대안이 있어요. 모니터가 전체가 있잖아요. 한 20픽셀에서 한 100픽셀 정도를 안 써요. 그걸 베젤 안으로 감춰놔요. 그 다음에 그 베젤 위에다가 센서를 박아놔요. 그러면 화면은 밑에만 뿌려주고요. 만약에 이 모니터의 상태를 측정하고 싶을 때는 베젤 안쪽에 있는 데다가 색깔을 뿌려서 거기서 측정해서 지금 밝기가 얼마가 나오는지 재는 거예요. 센서나 측정 장비를 앞에다 갖다 대놓고 OSD 메뉴를 컨트롤해서 밝기를 눌렀을 때 내가 한 칸을 눌러서 한 칸의 밝기를 떨어뜨렸을 때 떨어지는 조도 값이 균일하게 떨어지는 모니터를 찾아보라고 그러면 정말로 드물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래요. 처음에 예를 들면 측정을 해서 50 캔들라가 나왔어요. 그래서 플러스 1을 누르면 52 캔들라가 되고 54 캔들라가 되고 2씩 증가하면 좋은데 그렇게도 안 돼요. 누르면 처음에는 50 캔들라였는데 하나 누르면 54가 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60이 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62가 됐다가 또 한 번 누르면 68이 됐다가 이런 식으로 들쑥날쑥 점프를 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그 저가용 모니터의 문제가 우리 캘리브레이션 할 때 이제 밝기를 재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기준값에 들어오면 멈춰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죠. 밝기 안정하죠. 그런 것들이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처음에 나왔을 때 아 모니터 밝고 내 눈에 괜찮으니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전자도 일종의 우리 눈으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빛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빛으로 바꿨다는 건 이미 아날로그 신호예요. 아날로그 신호를 정밀하게 컨트롤하는 것은 정말 많은 노하우와 많은 시간과 많은 테스트가 필요로 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표면적으로 쉽게 따라하고 쉽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비싼 거에는 그만한 가치 부여를 해주는 이유가 그걸 위해서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결과적인 부분은 상당히 큰 부분을 나타내죠. 색온도 부분을 모니터 OSD 메뉴에서 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모니터 OSD 메뉴를 이렇게 탁 눌러보면 표준, 차갑게, 따뜻하게 이렇게 표시되는 모니터들이 꽤 많아요. 그거는 이제 타켓이 일반 소비자인 경우는 따뜻하게 차갑게라는 말이 맞죠. 사진가용 모니터라면 이게 어떤 수치화, 뭐 6500 켈빈 이렇게 된 모니터를 선택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오늘 제가 오늘 그리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거기 나오는 6500 켈빈, 7000 켈빈이 맞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절대로 맞을 수 없어요. 예.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OSD 메뉴를 쓴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정말로 모니터 제조회사 편의에 입각한 제조 방식이에요. 네. 사용자를 고려하지 않은 거예요. 사용자를 고려했다면 굳이 모니터를 눌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용자가 고려했다면 사용자가 쓰는 소프트웨어에 최적화돼서 각각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맞게 돌아가줘야 되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모니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출력 장비예요. 그래서 PC랑 연결될 때 모니터 케이블만 하나 연결되죠.
시그널을 보내주면 그걸 모니터가 받아서 뿌려주는 게 걔가 하는 역할의 전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의 색감이나 이런 걸 바꾸고 싶으면 컴퓨터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의 앞에 있는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진짜로 정확히 적용되어 있는 모니터라면 모니터에 있는 버튼을 건드릴 필요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죠.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자체가 모니터를 컨트롤하는 거라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밝기나 색온도를 지정하면 모니터가 자동으로 바뀌니까 그래서 손을 대지 않고 그거 프로그램만 돌려서 그걸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떤 모니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갑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 6500 켈빈인지 뭐 6000 켈빈인지를 이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는 6500 켈빈으로 하고 싶은데 이게 도대체 이게 6000 켈빈이 지금 표준인 건지 6500인지 또 차갑게는 또 몇 켈빈인지 이게 좀 헷갈렸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수치화되어 있으면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그거를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